안녕하세요. BTQ1 이승민 원장입니다. 오늘은 평상시에 하는 거랑 조금 다른 게 준비됐다고 하는데요. 피디님 오늘 혹시 어떤 걸 제가 하면 될까요? 지식 백과사전?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다고 들어가지고 AI와 지식 배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문제는 저희가 총 9문제 준비되어 있는데요. 10점부터 30점까지 의학, 상식, 센스 카테고리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20점을 먼저 채우면 이기는 AI랑 갑자기 퀴즈 쇼를 하게 됐는데 한번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퀴즈에 맞춰서 구호를 정해야 되는데 우리만의 구호라면 좀 신나는 게 좋지. 예를 들어 하나 둘 셋 척척. 저는 구호는 그럼 BTQ로 하겠습니다. 좋아. 그럼 구호는 딱 정해졌네. 바로 첫 문제 시작해보자. 그럼 가겠습니다. 상식 20점짜리 문제고 퀴즈는 10분입니다.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은 하나, 둘, 셋. BTQ 이거는 직지심체 요절입니다. 맞아. 직지심체 요절. 내가 이번엔 늦었네. 자, 그럼 다음 문제도 바로 이어서 가보자. 아 대답도 해주네요. 상식 20점 문제 맞히셨는데 다음 어떤 문제 보시겠어요? 그럼 이번엔 센스 10점 문제로 가보자. 내가 문제 주면 말해줄게. 네, 뭐 그러자고 하네요. 네, 그럼 센스 10점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해당 과자의 이름은 하나 둘 셋 척척 박사. 이 과자는 맥비티 다이제스티브야. 내가 먼저 맞췄지? 다음 문제는 네 차례. 이 숨을 안 쉬고 말하는데요? 이 과자 이름 뭐라고요? 다이제. 펜테 다이제라고 말해준 거 같아요. 너가 문제를 맞췄으니까 네가 다음 문제를 골라. 그럼 이번엔 상식 10점 문제로 가볼게. 10점 문제는 페루의 수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척척 박사. 페루의 수도는 리마야. 내가 먼저 맞췄다. 아니 숨을 안 쉬어. 퀴즈는 스피드 게임. 하지만 천천히 즐겨도 되니까 계속 해보자. 쉽지 않은 상대인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를 골라줘. 그럼 이번엔 의학 10점 문제로 가볼게. 사람의 몸에서 가장 큰 장기는 하나, 둘, 셋. 제가 빨랐죠. 맞. 사람 몸에서 제일 큰 장기는 표면적으로 따졌을 때 피부가 제일 큽니다. 피부가 가장 넓게 몸을 덮고 있으니까 맞아. 이제 피부는 우리가 보통 생각을 했을 때 뭐 얼굴만 생각을 하는 경우에 피부가 좀 처진다, 그냥 단순하게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피부에 존재하는 이런 땀샘이나 모공에 있는 이런 털들, 이런 것들이 외부로부터의 자극도 막아주고 그 다음에 우리 몸 신체 자체를 좀 보호해주는 1차적인 관문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완전 맞는 얘기야. 상식 30점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겨울철 공기가 여름보다 더 건조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척척 박사. 겨울엔 찬 공기가 수분을 쉿. 덜 머금어서 상대적으로 더 건조해. 그럼 어떻게 원장님은 정답으로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정답이라고 해주죠. 결국에는 겨울철에 이제 온도 자체가 낮고 공기가 머금고 있는 습도 자체도 더 낮기 때문에 건조함을 느끼는 것도 맞지만 실제로 우리가 차가운 데에 들어가 있다 보면은 이 피부 표면에 자극도 더 많이 받게 되고 이 차가운 곳과 따뜻한 곳을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홍조도 더 심해지고 좀 불편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건조함을 좀 잡기 위해서 평상시보다 보습을 조금 더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 특히 악건성이신 분들이나 이제 표면이 자주 잘 마르시는 분들은 약간의 오일리함이 있는 화장품들을 사용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겨울철 히터도 건조감에 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옷을 입을 때에도 여러 겹을 이렇게 얇은 걸로 입어서 체온 조절을 조금 더 해주시면 좀 더 건강하게 겨울철을 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아마 겨울에 진짜 제일 많이 사람들이 고민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홍조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시술도 있을까요? 아니면 뭔가 집에서도 그냥 간단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관리로는 진정 성분이 들어간 크림을 쓰고 온도 변화가 적은 환경을 유지하는 게 좋아. 만약 심한 홍조라면 병원에서 레이저 같은 시술도 가능해.
말한 대로 이제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크지 않은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실내가 너무 덥고 밖이 너무 춥고 이게 환경이 반복이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불편해질 수는 있고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부의 자극을 조금 완화시켜 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피부에 약간 좀 막을 씌울 수 있는 것들을 사용을 해주면 조금 더 안정감 있게 넘어갈 수가 있게 되고, 실제로 표면에 혈관이 이미 보이는 상태나 모세혈관이 확장이 좀 많이 돼 있는 경우에는 피부과에서 사용을 하는 홍조 레이저들, 혈관 레이저들을 사용을 하거나 뭐 제네시스나 포텐자 같은 우리 피부를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들을 사용을 해주시면 홍조가 조금 더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말 딱 맞는 설명이야. AI 다음 문제 골라줘. 오케이, 센스 20점 문제로 가볼게. 요즘 유행어 중 밤티의 뜻은 무엇일까요? 척척 박사, 빠띠는 파티를 귀엽게 변형한 말이지. 틀렸어요. 일단은 AI가 틀렸고. 아, 그래요? 그래서 혹시 밤티라는 뜻이 혹시 어떤 뜻인지? 밤티요? 아예 모르겠는데. 밤티죠? 네, 밤티. 밤티는 사실 밤에 입는 티셔츠를 줄여서 말하는 거야. 약간 편하게 밤에 입는 옷을 말하는 귀여운 표현이지. 맞나요? 아니, 그것도 틀렸어요. 밤티 뭐죠? 밤은 밤이 맞는 것 같은데 밤티? 그 약간 힌트를 주자면 그렇지. 촌티라는 우리가 서로 거 힌트를 들어봐요. 줘야 약간 너 좀 촌스럽다. 아, 이제 알았어. 빠띠는 빠르게 티내지 마. 즉, 촌스럽다는 걸 너무 티내지 말라는 유행어였구나. 밤티의 뜻은 못생기고 촌스럽다라는 뜻이에요. 요즘 밤티다. 너 정말 밤티야. 그러면 은학 20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기미의 병태생리와 가장 관련이 깊은 세포는 1번 각질 형성 세포, 2번 멜라닌 세포, 3번 양게르한스 세포, 4번 섬유화 세포. 네. 약간씩은 관련이 있긴 한데 가장 좀 관련이 깊다라고 하면은 멜라닌 세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아. 멜라닌 세포가 기미와 가장 관련이 깊지. 혹시 그러면 기미는 멜라닌 세포 때문에 한 번 생기면 관리가 어려운 건가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색소를 만들어내는 세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굉장히 좀 다양한 원인들에 따라서 이제 색소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쉽게 설명드릴 때에는 얘네들을 그냥 갑옷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 피부가 공격을 받거나 자극을 받게 되면은 이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멜라닌 세포들이 색소를 점점 만들어낸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가 생기거나 했을 때 색소 침착이 생기거나, 아니면 여드름 같은 것을 이렇게 강한 자극으로 짜냈을 때 색소 침착이 생기는 것도 멜라닌 세포가 멜라닌을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미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자극들에 의해서 멜라닌 세포들이 멜라닌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자외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피부가 겉에서 자극을 받거나 공격을 받았다고 생각이 들면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멜라닌을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피부가 받을 수 있는 자극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자외선을 막기 위해서 선크림을 발라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피부에 이런 마찰이나 아니면 긁는 행위들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 피부가 예민해진 상태에서는 닦아내는 토너나 이렇게 문지르는 행위들을 조금 삼가해 주시면 조금 더 치료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미랑 점이랑은 또 차이가 나요. 이제 기미랑 점은 아예 병태생리적으로 조금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기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색소들이 있어요. 뭐 기미, 흑점, 주근깨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색소들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기미가 좀 가장 좀 섬세하고 살살 좀 다루면서 치료를 해야 되는 영역의 색소 질환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CO2 혹은 어뷸야그라는 레이저를 통해서 얘를 깎아내고 듀오덤을 부착해서 상처 회복을 기다린다면, 기미는 토닝 레이저나 아니면은 피코토닝 레이저들을 통해서 이 친구들을 조금 살살 달래가면서 색소를 조금 없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무너진 장벽을 회복을 시켰을 때 훨씬 빠르게 괜찮아지기 때문에 먹는 약이나 바르는 크림, 아니면은 제네시스나 포텐자 같은 피부 장벽 자체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것들도 기미 치료에 보조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현재로 그 원장님께서 의학 10점, 상식 20점, 의학 30점 맞춰주셔가지고 총 60점이고 AI는 센스 10점, 상식 10점, 상식 30점 해가지고 총 50점, 10점 차이밖에 안 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의학 30점으로 가보겠습니다. 프락셔널 레이저 시술의 핵심 원리는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PTQ. 제가 빨랐죠? 프락셔널 레이저는 프락셀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프락셀 같은 경우에는 그 장비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게 고유명사처럼 굳어진 이제 보톡스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프랙셔널 레이저 자체는 이 레이저 하나를 빔을 이렇게 통째로 쏘는 게 아니라 빔 자체를 굉장히 여러 개로 잘게 쪼개서 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피부에 이 레이저를 여러 개로 잘게 쪼개서 쏴서 이 피부 표면을 뚫고 들어가서 이 깊숙이 침투하는 레이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과거에는 CO2 프락셀처럼 이런 박피성 프락셀들을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 박피라는 것은 말 그대로 피부를 벗겨낸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과거에는 CO2처럼 이제 박피성 프락셀들을 많이 사용을 하다가 이 박피성 프락셀에서 박피 양을 굉장히 좀 줄여서 자극이 적으면서 살짝만 벗겨내는 것들을 이제 어분야그 프락셀들을 사용을 하기도 했었고요. 요즘에 많이 넘어와서는 이제 피코 프락셀, 저희가 피코 토닝을 할 때 사용을 하는 이 피코초 단위로 레이저를 쏠 수 있는 레이저들이 프랙셔널 레이저를 통해서 이렇게 MLA 모드와 DOE 모드 정도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흉터 치료를 하느냐 아니면 전체적인 재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목적에 맞게 조금씩 다르게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비박피성 프랙셔널 레이저를 많이 쓰다가 피가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들면 좀 최소한의 박피를 사용해서 치료를 하는 방향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 문제, 센스 문제 하나 남았는데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메인 작가님이 가장 좋아하는 겨울중 이걸 어떻게 알아? 하하, 이건 진짜 센스 문제네. 정답은 내가 맞추기 어려울 것 같아. 그냥 작가님 마음속에만 있는 정답일 듯. 해보겠습니다. PTQ. 네, 군고구마. 군고구마 아닙니다. 혹시 굴? 겨울철 굴 좋아하시나? 굴도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포항에서 조금 아. 올라오는 걸로 네. 알고 있어서 PTQ. 네, 과메기. 맞습니다. 네. 과메기 어쨌든 기름진 생선이잖아요. 근데 그런 기름짐은 혹시 뭔가 뭐 피부에 도움이 되는 기름이에요? 이런 생선들에서 추출한 기름들 같은 경우에는 다들 한 번씩 뭐 들어보셨을 법한 뭐 DHA나 뭐 이런 것들의 함량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과자 같은 데서 오는 기름보다는 조금 더 건강한 기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종 점수가 원장님 110점, AI 50점 이렇게 원장님 압도적으로 이기셨는데 혹시 소감이 있으신가요? AI랑 한다고 해서 좀 긴장도 하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AI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할만했던 것 같고요. 네. 중간중간에 뭐 서로 같이 모르는 문제도 있고 뭐 이래서 나름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문제 중에서 기억에 남았던 문제가 있어요? 약간 밤티? 태어나서 처음 들어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제 퀴즈를 통해서 뭐 여러분들께 조금 재밌는 형식으로 좀 내용을 전달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조금 뿌듯했고요. 다음번에도 좋은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